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말이 많으면 손해다 라고 느끼면서도 막상 대화가 시작되면 멈추기 힘들어하죠. 평소에 저는 말이 없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안 해도 되는 내 얘기를 해서 물어보지도 않은 그런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뒤돌아서 후회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꼭 음주를 해서 말이 헛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혹은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그거에 따른 나의 경험이나 그런 거 얘기하다가 혹은 그냥 분위기나 감정에 휩쓸려서 얘기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됐을 때 굳이 불필요한 거, 말 안 해도 되는 거, 좀 퍼스널한 거, 개인적인 거 그런 것들을 말해놓고 나중에 집에 와서 후회했던 적이 있어요. 오버쉐어링이라고 하죠. 내 자신에 대해서 과하게 얘기하는 거, 나를 좀 과하게 노출시키는 거. 내가 무엇을 말하건 안 하건 이건 오직 나한테 달려있죠.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말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으면서도 어쩌다 그냥 그런 얘기가 나도 모르게 내 입 밖으로 새나가는 때가 있어요. 특히 순간에 감정에 휩쓸릴 때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순간에 가장 내 자신을 좀 노출시키지 않나. 저는 인생의 모토? 별로 되진 않지만 몇 개 중에 하나가 말을 아끼자입니다. 말을 아끼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오버쉐어링 하지 말자도 포함이 돼요. 내 얘기 많이 하지 말자. 굳이 물어보지도 않은 거에 답하지 말자. 답한다 해도 이렇게 셀렉티브하게 뭘 말하건 안 하건 이거는 좀 가려서 하자. 항상 그런 그렇게 인식하고 대화에 임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돼요. 근데 또 가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얘기를 아끼려 하냐?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은 제 자신도 포함됩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못 믿어요. 물론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의리도 있고 신뢰도 있고 입도 무겁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여기고 싶죠. 누구나 그렇잖아요. 난 문제 없어. 네가 문제지. 보통 나를 들여다보기보다는 타인을 먼저 지적하게 되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물론 저도 제가 이런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제 자신을 못 믿어요. 왜냐면 내가 얼마나 한없이 연약하고 실수하는 인간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잘 믿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나조차도 실수하고 어긋날 때가 많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믿을 존재는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을 아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우리 얘기를 많이 하면 좋지 않은 이유를 심리적 안정, 사회적 영향력, 경제적 리스크 등 여러 관점에서 한번 저의 의견을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에피소드 시작할게요. 먼저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때로는 친한 친구에게 털어놨을 때도 후회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흔치 않죠. 왜냐면 친한 친구니까. 당연히 친하다는 거는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거니까 흔치는 않은데 이런 일이 자주 있진 않은데 때로는 친한 친구를 할지라도 그런 친구에게 털어놨다 할지라도 뒤돌아서 후회되는 순간이 있어요. 괜히 말했다 싶은 순간이. 그럼 왜 그럴까?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취약성 노출. 뒤에 오는 심리적 숙취. 내 부끄러운 면이나 약한 모습을 보이고 나면 마치 발가 벗겨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죠. 친한 친구니까 당연히 다 말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찝찝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그 찝찝한 게 우리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두 번째, 권력 불균형에 대한 본능적 공포. 관계를 수평적이라고 믿고 싶지만 내 약점을 다 노출하는 순간 이 심리적 천칭이 상대방 쪽으로 기우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뭔가 이 추에 나와 그 상대방이 있다면 내 약점을 다 노출하는 순간 그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우린 당연히 친한 사이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관계는 수평적이라고 믿죠. 친한 사람과 뭘 재지 않잖아요. 누가 더 낫니, 네가 낫니, 누가 못 낫니 그런 거 절대 안 재잖아요. 그런 것들 개입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우정, 제대로 된 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이에서도 비밀을 공유하는 게 유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뭔가 저 친구는 이제 나에 대해 다 알고 있다. 내 패를 다 알고 있다. 라는 생각에 주도권을 잃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 삶의 정말 모든 페이지를 다 들려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의 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할 당시의 감정 상태와 자고 일어나서 이성적으로 돌아왔을 때 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감정에 취해 뱉은 말은 좀 너무 적나라하죠. 되게 과장되거나.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이성적인 내가 어제 너무 감정적이었던 나를 보며 너 그거 왜 말했니? 이렇게 질책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자아 성찰 과정입니다. 맹정신의 말에도 후회될 때가 많은데 음주를 하는 상태에서 이런 말을 했다. 나를 노출했다. 그러면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그래서 뭐 친한 친구한테 마음을 꼭 닫아라 그런 게 아니라 가려서 말할 필요는 있습니다.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거는 안 해도 돼요. 내가 약점 잡힐 만한 거 너무 그렇게 퍼스널하고 딥한 것까지는 굳이 다 말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런 걸 말해야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그런 편견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남들에게 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관계가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그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거든요. 겉으로는 충분히 뭐 공감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데 속으로는 몰라요. 또 그리고 그 얘기가 퍼져나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그래서 본인이 잘 알겠죠. 본인이 가장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무엇을 말하고 뭘 안 할지에 있어서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파트를 나눠봤어요. 개인사, 경제적인 상황, 목표와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나눠봤는데 먼저 개인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나의 상처는 누군가에게 가십거리가 된다. 좀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인데 사실이에요. 모든 호의가 비밀을 보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따뜻하게 내 말을 들어주는 어른이나 이웃을 만나면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속마음을 다 꺼내놓곤 합니다. 특히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뭐랄까 좀 풍부한 리액션을 공감을 해주시죠. 하지만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그분들에게 이야기란 삶의 활력소자 고유 자산이라는 점이에요. 나에겐 뼈아픈 상처지만 누군가에겐 흥미진진한 대화 소재가 될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정 세대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와전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근데 상대적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소통 방식은 대개 긴밀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특히 안 좋은 이야기일수록 좀 뭔가 이게 드라마가 얽힌 일일수록 금방 퍼져나가요. 걔네 집에 이런 일이 있었대. 라는 말은 다리를 건널 때마다 살이 붙습니다. 부풀려져요. 그래서 나의 트라우마가 안주거리가 될 수 있고 나의 약점이 뭐랄까 걱정을 가장한 평가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누가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세대가 살아온 유대감 형성 방식이 우리 세대의 개인 프라이버시 중시와 좀 충돌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또 제가 그 나이대가 돼서 우리도 그렇게 될지. 어쨌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대상이 누구건 간에 뭐 어떤 어른이든 친구든 뭐 직장 동료건 누구건 나의 상처를 너무 쉽게 드러내면 안 된다.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강아지한테 그 뼈다귀 검? 그거 하나 던져주면 하루 종일 물어뜯죠. 그거와 같다 생각합니다. 희한하게 안 좋은 얘기일수록 그렇게 됩니다. 좋은 얘기는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질투 느끼니까. 남의 좋은 얘기, 잘 되는 얘기는 들으면서도 질투나거든요. 근데 안 되는 얘기, 좀 안 좋은 얘기, 드라마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얘기니까. 남이 잘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퍼져나가는 거죠.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어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이래서 내가 약점을 공유하는 순간 상대방은 나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의도가 걱정일지라도 결과적으로 내 삶이 타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순간 나는 약자가 돼요. 그래서 솔직함은 일시적인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대감을 높여주지만 단점은 시간이 흐른 뒤 나에 대한 평판이나 편견으로 고착될 수 있는 거죠. 특히 관계가 틀어졌을 때 내 이야기가 나에게 무기가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2번째, 돈과 경제적 상황. 이 관점에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이런 말이 있네요. 돈 자랑은 질투를 부르고 돈 걱정은 무시를 부른다. 토시 하나 틀린 게 없네요. 저는 이게 타인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 우리 밖에서 들려온 얘기들 보면 돈이 안 얽힌 게 없죠. 특히 가족 간의 갈등, 불화도 대부분 그 미천은, 베이스는 돈입니다. 물론 이런 걸 공유했을 때 장점이 될 수 있는 순간은 어떤 정보를 공유하거나 동기부여를 얻을 때 비슷한 경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동기부여를 시킬 때는 이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단점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에겐 비웃음을, 못 사는 사람에겐 시기를 사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평등함이 깨지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오래 살진 않았지만 깨달은 돈에 관한 철칙 중 한 가지는 첫 번째, 방금 언급했듯이 돈을 너무 자랑하지도 말고 없다는 걸 너무 드러내지도 말 것. 2번째, 금전거래 금지. 절대 금지. 최대한 안 하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가장 소프트 스팟? 우리 마음이 가장 약해지는 대상은 가족이죠. 가족이 가장 가까우니까 내가 받은 게 있을 경우
이런 돈과 관련된 상황에 처한다면 지나치기 어려워요. 남이면 거절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운데 가족은 힘듭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게 마음이 약해져서 빌려줄 거면 그 돈은 못 받을 거라는 각오를 하고 빌려줘야 돼요. 물론 빌려주기 전에 약속은 받아내야죠. 어떤 증거로. 언제까지 내가 갚겠다. 그 확답을 당연히 들어야죠. 그리고 때가 되면 달라 해야 됩니다. 달라고 하되 마음은 비워야 돼요. 이 돈 못 받을 돈이다.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는 거예요. 굳이 빌려줄 거면 아니면 빌려주지 말아야 됩니다. 뭐 가족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금전거래 뭐 돈을 빌려주고 말고에 있어서는 친구건 뭐 누구건 간에 그냥 못 받을 생각하고 빌려줘야 됩니다.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돈 언제 갚지? 갚아야 되는데 이게 전전긍긍 할 거면 애초에 싹을 잘라야 되고요. 빌려주지 말아야 됩니다. 빌리고 빌려주는 게 무서운 이유는 패턴이 되거든요. 습관이 됩니다. 한 번 빌려주면 나는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애초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게 가장 좋고 굳이 빌려준다면 못 받을 돈이라 생각하고 그냥 한번 주고 그러니까 빌려주고 마는 거예요. 갚지 않는다?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죠. 끊든가. 세 번째, 이 세상에는 꽁이 없어요. 모든 것에 다 대가가 따라옵니다. 내가 받는 만큼 결국 나중에 주게 되는 상황이 와요. 내가 힘들 때 정서적으로나 뭐 금전적으로나 대가 없이 마음을 베풀어진 사람에겐 그만큼 보답을 해야 되거나 안 하더라도 보답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뭐 꼭 보답이라는 게 금전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여러 방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진 빚은 언제든 갚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꽁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오버쉐어링과 경제적 상황을 접목해 봤을 때 돈 있는 척을 왜 하면 안 되냐? 발못 잡히거든요, 언젠가. 돈 냄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사람들이. 굳이 내가 뭐 얼마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뭐 돈을 벌게 됐는지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왜 돈을 너무 없는 척해서도 안 되냐. 무시할 수 있거든요. 겉으로는 안 그러겠지만 겉으로는 뭐 이해하는 척, 뭐 어떤 상황, 현실을 이해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보다 아래라고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사람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자기보다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없는 척, 궁산 맞은 척, 설령 없다 하더라도 너무 없는 티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없는 척하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뭐 동정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람의 심리는 그러지 않아요. 마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런 제스처를 보일 수 있어도 속으로는 자기보다 아래로 와요. 잔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목표와 계획. 저는 뭐 살면서 되새기는 명언이나 그런 게 딱히 없는데 한 가지 있어요. 특히 이 주제와 관련된 것.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Until it's done, tell none. 일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신의 계획이나 목표가 완전히 실현되기 전까지는 절대 비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나마 제가 실천을 잘 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나마. 성공하기 전까지는 입을 닫아야 돼요. 우리의 뇌는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이뤘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이루기 전에 계획을 말해버리는 것에 대한 장점은 있습니다. 뭐랄까 선언하는 거잖아요. 선언 효과를 통해서 내 자신에게 강제성을 부여할 수는 있죠. 내가 말했으니까, 선전포고 했으니까 이제 지켜내야 된다, 이뤄내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좋게 작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단점이 더 강력해요. 실행력보다 말이 먼저 앞서게 되니까 에너지가 분산되죠. 그리고 만약 실패하게 되면 패배감이 2배로 커지죠. 그러니까 저는 시작부터 그 입 나불거리는 거, 속된 말로 표현하면 안 좋아하고 저도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팟캐스트에서 뭐 새해 계획, 목표 이런 거를 말 안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하고 싶은 건 있죠. 근데 항상 이게 속으로 생각하고 혼자 조용히 집에서 앉아서 준비하죠. 그리고 그 결과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절대 말 안 합니다. 하고 나서 말하죠. 하고 나서 그 후기를 공유하던가. 그리고 왜 제가 말부터 내뱉는 걸 안 하려고 하냐? 항상 반대로 흘러갑니다. 진짜 웃겨요. 사람 인생이 말하면 그 반대로 가더라고요. 먼저 입 밖으로 내뱉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설레발치면 안 된다는 게 일이 그릇되거든요. 먼저 설레발치면. 왜 선전포고부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갈 거다 올해는, 오늘은 뭘 할 거다. 꼭 무슨 목표가 아니더라도 나 헤어지려고 이러면서 이제 뭐 연애에 관한 얘기를 막 털어놔요. 헤어질 거다.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러면서 고민 상담을 실컷 해놓고 나중에 물어보면 안 해요. 퇴사 안 합니다. 헤어지지도 않아요. 좀 긴 빠집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자주 핸들하게 되면. 저는 진짜 할 사람은 일단 행동부터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퇴사할 거다. 누군가에게 퇴사에 관해서 물어본다는 것은 퇴사할 마음이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헤어지는 것도 정말 정이 떨어져서 치가 떨리게 정이 떨어져서 헤어질 것 같은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정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야, 나 헤어졌어. 이러죠. 그러니까 진짜 할 사람은 행동부터 나가요. 대부분. 근데 말부터 하는 것은 뭔가 자기가 미련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그 밸리데이션? 그런 것들 좀 확신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행동 전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런 이유에서 나의 목표나 계획,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것, 실현되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얘기를 줄이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신비감과 무게감이 생기죠.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뭔가 말 없는 사람은 신비로워 보여요.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해지거든요. 말을 안 하는 사람은. 꼭 이렇게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아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심리 상태에서의 장점. 감정 소모가 줄죠. 타인의 입에 오르내릴 일이 없고요. 실익으로 따졌을 때는 불필요한 질투나 구설수를 방지하죠. 단점. 너무 안 했을 때. 너무 안 했을 때의 단점도 있겠죠. 인간관계에서 본다면 자칫 차갑거나 비밀이 많은 사람으로 오해받아서 거리감이 생길 수는 있죠. 누군가 친해지기 힘들죠, 바로. 심리 상태에서의 단점. 또 내가 내 속마음을 너무 닫아도, 너무 털어놓지 못해도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합을 해보자면 우리가 실컷 우리에게 해놓고 뒤돌아서서 치가 떨리는 후회를 하게 되는 이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통제권 상실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 합니다.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내 삶의 핸들을 뭔가 남에게 넘겨줬다는 그런 직감이 본능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얘기가 도대체 어디까지 퍼질까? 하는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죠. 그러면서 이불킥합니다. 또 궁금하죠? 왜 사람은 술 기운에 혹은 분위기에 취해서 말이 새어나갈까? 알아보니까 우리는 흔히 실수를 부주의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그 순간 우리의 뇌는 가짜 친밀감에 쏟고 있는 거라고 해요. 술기운이 올라오거나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뇌에서는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럼 뭔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마치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이해해줄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정도는 말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좀 말해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경계선이 무너질 때 묻지도 않은 내 정보가 스르륵 새어나가요. 그러다 나중에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가짜 친밀감은 사라지고 냉정하디 냉정한 차가운 현실만 남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렇다고 해서 너무 자책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에 잠깐 시선을 돌려도 결국은 내 자신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후회들을 너무 자책으로만 남기지 말고 경험, 데이터로 삼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말이 많아지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나는 오버쉐어링 하는구나. 그게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다음에는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오늘 얘기가 다소 좀 냉소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세상을 너무 이렇게 항상 냉소적으로만 또 사람을 너무 이렇게만 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항상 모든 게 그렇진 않지만 일반화는 아닙니다. 저도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겠다. 주의를 하되 소통할 만한 것들, 내가 오픈해도 괜찮은 것, 그 경계를 머릿속에서 잘 생각하고 내보낼 건 내보내고 담아둘 건 담아두는 그런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대화라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그냥 입 밖으로 나가지 어떤 필터링을 딱히 거치지 않잖아요. 누군가 대화를 릴레이로 할 때 내가 내뱉는 모든 문장을 이건 말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참 분위기에 이끌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좀 더 의식적으로 혹은 뭐 그런 경험이 있다면 과거에 후회되는 경험이 있다면 그걸 좀 발판 삼아서 내가 하는 말에 좀 더 신중하고 공유할 건 공유하면서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또 다른 생각의 씨앗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에피소드는 짧은 클립으로 만들어서 올리니까요. 또 유튜브에서도 롱폼이든 쇼폼이든 자유롭게 즐겨주시고요. 공유해주고 싶은 혹은 또 추천하는 주제가 있다면 팟캐스트 인스타그램이나 스포티파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